안녕하세요. 리클래스입니다. 오늘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업자분들께서는 부가가치세 신고한다고 많은 신경 쓰고 계실 텐데요. 사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와 그 흐름을 모른다면은 혼자 신고하기에는 조금 벅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가 뭔지, 그리고 그 신고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더 나아가서는 직접 신고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라는 건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을 때 거기에 일정 부분 같이 내는 그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자, 제가 어떤 커피를 이렇게 한 잔 샀습니다. 그러면 커피 가격이라고 해서 커피 얼마예요? 했더니 5,500원이라고 해서 5,500원을 지불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따져보면은요, 이 5,500원 중에 5,000원이 커피 값이고요. 부가가치세 500원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저는 이 5,500원을 커피숍에 지불을 했고요. 그러면 이 커피숍 사장은 이 5,500원 중에 순수하게 5,000원만이 커피숍 사장의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로 받은 500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500원은요, 커피숍 사장이 가지고 있다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매년 7월 달 그리고 1월 달에 부가가치세 받았던 그 금액을 국가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제가 소머리 국밥을 하나 사 먹었습니다. 10,000원인데요. 정확하게 보면은 여기에도 물품가액은 9,091원, 부가세는 909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또 누수하고 방수 공사 이런 일을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요. 제가 지불한 금액은 407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뜯어보면은 공급가액, 물품 가격은요, 370만 원이고 세금, 부가세가 37만 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모든 물품 구입이라든지 서비스를 받을 때 이렇게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데에 다 납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부가세가 없어요. 대표적인 면세 상품들은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이런 것은요, 부가세가 없어요. 그리고 업종별로도 면세가 있는데 의료업종, 교육업종 이런 데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거고요. 또 간이가세자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1.5에서 4% 정도만의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일반적인 것들은요, 일반 과세자가 되고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서 받고 환급받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장 대중적인 일반 과세자 중심으로 부가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한번 저희가 설명했던 그림입니다. 5,500원 커피숍에 지불했고 커피숍 사장이 그중에 5,000원을 가지고 수입으로 챙깁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500원 받았던 것은 국가에 납부한다. 매년 7월, 1월 이렇게 납부한다. 여기서 이제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이 밑에 부분은요. 금액을 조금 키웠습니다. 여러 명이 커피를 샀어요. 총 110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샀습니다. 그러면 커피값이 100만 원이 되고 부가가치세는 1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커피숍 사장의 수입은 100만 원이 되고요. 부가세로 나라에 1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커피숍 사장이요. 이 커피를 만들어 팔기 위해서 커피 캡슐을 사서 커피를 만들어 팔았어요. 그러면서 이 커피 캡슐을 사는데 44만 원을 냈습니다. 이 커피숍 사장도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커피 캡슐을 사올 때 이 사람은 캡슐 가격으로 40만 원을 내고 그 40만 원에 또 부가세 4만 원을 내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퀘스천 1. 커피숍 사장이 팔은 물품의 가격은 얼마죠? 여기, 파는 것은 여기입니다.
커피값 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100만 원어치 팔았어요. 자, 그러면 커피숍 사장이 납부한 부가세는 얼마죠? 커피숍 사장은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팔은 물건에 대해서 부가세 10만 원을 납부했어요. 그리고 이 캡슐 커피를 사오면서 자기가 사온 물품에 대해서 부가세를 또 여기 4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총 14만 원을 납부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물건 파는 게 100만 원인데 실제로 부가가치세는 14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상하죠? 부가가치세 10% 납부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낸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 물건을 사올 때 냈던 이 부가세 4만 원 이것을 환급을 해 줍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신고하고 납부할 때 이 커피숍 사장은 본인이 받았던 부가세 10만 원을 납부하고요. 동시에 본인이 냈던 물건을 사면서 물건을 매입하면서 냈던 부가세, 여기선 4만 원이죠. 이 부가세 4만 원은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냈던 세금, 매출세액, 그리고 돌려받을 세금, 매입세액,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고 돌려받고 이러한 일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사업자라면은 매년 7월 달 그리고 1월 달에 하게끔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이제 커피 캡슐만 사온다고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를 샀어요. 커피 잔도 샀고, 커피 캡슐도 샀고, 가게 임대료도 냈고, 이렇게 해서 총 660만 원어치 매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공급가액 600만 원이고, 여기에 부가세 6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커피 장사를 해가지고 1100만 원의 수입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1100만 원은요, 이 중에 정확하게 커피와 빵의 값은 1000만 원이고요. 부가가치세는 1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사왔던 물건들에 대해서 금액을 신고하는 것, 즉, 그것을 바로 매입 신고라고 합니다. 매입을 신고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판매한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을 신고합니다. 매출 신고 이렇게 되고요.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부가세 납부와 환급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세액 100만 원, 그렇죠? 여기서 1100만 원에서 나왔던 부가가치세 100만 원. 요거는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죠. 고객에게 받았던 거를 내가 다시 나라에 돌려주는 거죠. 그렇게 납부를 하고요. 매입세액 60만 원. 이러저러한 것들을 660만 원 사면서 부가세 10만 원을 지불을 했죠. 그 지불했던 10만 원을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이렇게 납부를 하고 이렇게 환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는요, 크게 매입 신고, 그다음에 여기 매출 신고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요 두 가지의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내가 뭘 사오고 돈이 오간 것은 어떻게 증빙이 되느냐? 세금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로도 되겠죠? 현금 영수증도 있겠고요. 현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가세 신고의 큰 흐름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홈택스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 화면을 마주치게 될 겁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것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매출세액 있죠? 매출세. 바로 여기, 이 밑에 매출 신고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 매출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사온 거에 대한 거. 그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매입세액, 매입 신고. 이 두 가지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크게 이렇게 매출세액, 매입세액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좀 부수적인 겁니다. 공제받는 경우가 있고 감면받는 거 그다음에 또 더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신고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업자들 그리고 특별한 업종들에 대해서는 어떤 서식을 제출하는 문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매출세액 여기서 이제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로 받은 게 얼마,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받은 거 얼마, 기타 매출, 뭐 현금 받은 거 얼마, 이런 것들을 사실 이 금액란에 어, 우리가 다 채워줘야 돼요. 그런데 요새 모든 것들이 다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금 계산서 끊었던 거요. 조회하면은 다 나옵니다. 그대로 그냥 입력되고요. 신용카드로 얻은 매출들 다 자동으로 넘어오죠. 현금 영수증 발행했던 것들 다 넘어오죠. 없습니다. 별거. 대부분 다 그냥 그대로 끌고 오고요. 기타 매출 여기에는 현금 영수증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일으킨 매출들 이런 것들은 이제 수기로 좀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매출세액에서 신고를 하는 거고요. 매입세 똑같습니다. 우리가 뭘 사온 거에 대한 것들이고요. 이 매출세액과 동일하게 세금 계산서에 대한 것들, 신용카드로 사온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자동으로 줘야 되고 그것들을 그냥 반영을 하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공제 부분에 가면은 어, 현금을 안 받고 신용카드로 물품을 판매하게 되면은 메리트를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세금 계산서를 종이로 안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에 대한 공제, 그 다음에 뭐 전산으로 신고한 것에 대한 공제, 이런 것들, 자동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출 서류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업종별 특성에 따른 것이고요. 뭐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이라는 걸 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이러한 업종별 특성에 맞춘 서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홈택스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분들이라고 그러면은 사업용 신용카드 본인이 썼던 거에 대해서 이것은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이다. 안 받는 것이다. 이것들을 본인들이 다 확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썼던 거 일부분 리스트를 뽑아낸 것이고요. 홈택스에 다 이렇게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 변경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리스트를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죠. 이것은 지금 BC카드 주식회사에서 해서 이 금액을 제가 썼는데요. 지금 이거는 지금 불공제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택 불공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사업 용도로 썼다 그러면은 위의 항목처럼 공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제 항목들, 불공제 항목들을 정확하게 사업 용도를 고려해서 공제, 불공제를 먼저 확정해 주시는 일을 한 다음에 이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사업용 신용카드에서 공제, 불공제 항목을 확정을 해 주시면요. 여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여기에 또 자동으로 공제받는 그러니까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는 얼마다 그런 것이 자동으로 또 입력이 됩니다. 굉장히 전산화가 잘 돼 있어요. 홈택스 그리고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부가가치세 신고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부가가치세 신고 직접 한번 해 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